그 시기 않나? 여기서 나와서 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가지 있는 돈이 사촌이 돈이 적극적으로 논어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일 첫 장 학기편에가 학기시습지 하면 불역 여로하라 그 문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유붕자원 방내하니 불역 낙호하라 그래가지고 즐거울 날때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뭐입니까? 연락입니다. 그래서 장천제 보면 연락헌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뜻이 이게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붙여보면 대고 바로 갖다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 저하고 할 것은 이거 뭐입니까? 학습입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기쁠 열자입니다.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잘 익히면은 기쁨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맨 먼저 공자님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익히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뭐냐? 즐거움은 곧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하고도 우리 조상들의 뿌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아는 것인가 하는 걸 공부하기로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재치께서 그 1회 때 11월 18일 날이었던가요? 1회 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료가 단순히 필기구 안 될 게 없네요. 말로 하려합니다. 아까 의문점이 뭐라 했습니까? 학습 그랬죠.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학습을 했으면 알았다. 알고 보니까 기쁘다. 그런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우리 이 시대의 뿌리를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맨 먼저 우리 시의 근원 한자 안 쓰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근원을 알았으면은 우리의 근원이 중국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을 어떻게 들어오셨겠는가? 동네. 세 번째는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분파.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랍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회상한다 생각하시고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해버린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종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 그러면 근원은 개념이 그 개천절 노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라면 뭐입니까?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근원이 있다 그입니다. 그걸 우리는 근원 그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 시의 근원이 어디냐 이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네의 개념. 동네는 뭐이겠습니까?
한자로는 동쪽으로 온다 그거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동쪽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동쪽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한다고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설에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쪽에서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네. 세 번째는 분파. 어떻게 쪼개졌는가. 묘하게도 다른 성씨들도 거의 그런 걸 봅니다만은 저 우대에서는 쫄쫄쫄쫄쫄 한 분씩만 나. 근데 우리도 보면 되게 어쩝니까? 한 분씩만 있다가 공부하면 한 분씩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어디만큼 가서는 조금 쪼개져요. 또 그 쪼개진 게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많이 쪼개져요. 근데 더 내려가면 완전히 많이 쪼개져요. 그걸 더 알아보자 그거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뭐인지 알겠습니까? 예. 먼저 그럼 우리 근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문 안 쓴다고 했는데 한문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요자입니다. 요. 요서요. 뭐입니까? 순. 우. 탕. 문. 몇 분입니까 전부? 7분이죠. 이걸 공자님 이전에 중국 7성 7성의를 말합니다. 요순 우탕 문무주. 왜 여기를 들어가냐면 곧 일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 태평성 대한 시대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요순시대. 요순시대. 그 시대입니다. 요순시대. 그 다음 여기는 우왕입니다. 우왕. 이거는 임금이에요.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이라고 해서 우왕 그러기도 합니다. 자, 아까 임금하고 왕. 여기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중국에 하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 한자 하나라가 생기고 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생깁니다. 은나라로 또 상나라 그러기도 하죠. 이게 우왕, 탕왕 여기는 그러면 뭐입니까? 문왕. 문왕은 주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 나라가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요순시대 그러고 여기 나라가 있는 이때부터를 하은주 우리 자료가 나옵니다. 하은주 시대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여기는 지금으로부터입니다. 약 4,000년 전. 여기는 3,600년 전. 약입니다. 여기는 2,000년 전. 하은주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한 것이 몇 년입니까 지금? 4,3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요. 이 시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 할까요? 이때는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부족 사회, 하나 어떤 그 집단으로 모여 있는 사회, 그거에 더 쪼개진다면은 시족 사회가 됩니다. 이제 그 작은 시족 사회가 시족과 시족이 더해져 가지고 부족이 이루어지고 그 부족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은두 시대에 그랬어요. 이 하나라가 4,000년 전에 생겨진 하나라가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의 걸왕이 있어요. 걸왕이 마지막 왕인데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주지육님 들어보셨죠? 주지육님. 술, 지는 연못, 육은 고기, 님은 숯불. 뭔 말이겠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술로 연못을 만들고 안주는 숯불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라가 어쩌겠습니까? 나라 꼴이 망할 놈은 꼴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누구 때? 거랑 때. 이 거랑 때 망하게 되는데 이 거랑이 죽은 해가 갑을병정할 때 을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가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을해에 죽었는데 우리 보면은 각 원사나 향교에서 제사를 모실 때 상정일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정일. 예를 들면 2월 상정일, 3월 상정일. 원래는 이 상을 때 해야 되는데 거랑이 나쁜 짓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날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정일에 하자. 그래서 그 원사나인데 정일로 바꾼 그 이유입니다. 자, 이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거랑 때 망했고, 그 다음 이제 은나라도 언젠가는 망했겠죠. 은나라가 망하고 누가 세워집니까? 주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 때 망했냐? 주왕, 마지막 왕입니다. 주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인터넷 보면 달기란 기생이랄까 궁녀라고 할까 달기란 여자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달기가 어떤 취향이 있냐면 사람 타는 냄새를 맡으면 더 맛이 있어요. 이게 큰 구리 기둥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쫙 해놓고 밑에는 장작불을 피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장작불에 데워진 구리 기둥 거기를 걸어가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게 걷지를 못하고 다 빠져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장작불이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사람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재미로 하고 술을 먹었던 왕이 누구냐? 요 왕이에요. 이게 망할 놈 짓거리를 했어. 이 사람도 망할 짓거리 했고 이 사람도 망할 짓거리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문왕 이제 이 일이 왔습니다. 이게 하은 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주나라 시대 문무주 그랬는데 우선 이 양반들하고 요번에 대해서 그 주공 그랬는데 주공은 이 양반은 아들입니다. 이 양반 아들이 여럿이가 있어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요 사람이에요. 요분도 이분 아들이고, 이분은 동생이에요. 주왕은 주공은 왕이 아닙니다. 주공은 자기 형이 일찍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받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누가 청정을 합니까? 왕비가 수렴 청정을 하죠. 근데 여기는 수렴 청정을 하지 않고 무왕 동생 주공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합니다. 열심히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조카가 성장을 하니까 조용히 물러줘요. 그만큼 성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 조카 왕이 뺏은 사람이 누가예요? 세조가 뺏었죠. 세조는 뺏어갖고 돌려줬습니까? 지가 가져갔습니까?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나빠요. 그것을 비유해서 김종직이란 분이 조의제문을 씁니다. 조의제문. 누 이야기를 가지고 주공 이야기를 가지고 주공은 이렇게 했단다라고 대결하면 누구를 욕한 거하고 똑같겠어요? 세조를 욕한 거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이용해 본 게 누구냐? 그 연산군은 자기 할아버지를 욕했다 해가지고 아까 그 조의제문을 썼던 김종직을 부관참시를 합니다. 부관참시란 묻혀있는 관을 꺼내가지고 참시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조선시대 보면 그 형벌이 지금은 상상치도 못한 그런 형벌이 많이 있습니다. 부관참시를 당했고 이걸 사초에 올렸다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사화가 무오사입니다. 다시 이제 또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아까 문왕은 요 은나라를 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힘을 썼고 실제로 힘을 쓴 왕은 무왕입니다. 근데 이 문왕 성씨가 뭐입니까? 계집 여자가 들어간 희씨입니다. 희. 이게 문왕의 이름은 희창이에요. 그리고 무왕의 이름은 희발입니다. 그 동생 쭉 내려가다 동생 한 분이 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름이 뭐이겠습니까? 성명이 희고. 이분을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분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 문왕의 15번째 아들입니다. 15번째. 이게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 결혼만 하면 막 애를 많이 낳아요. 이게 뭐 세종대 같은 20몇 번을 나오고 그랬죠. 이게 15번째 아들이 고예요. 이 내용은 우리 족보 지장록 58쪽인가 보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5번째 아들로 고가 있습니다. 성명은 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주나라가 망하게 할 때 은나라를 칠 때 큰 공을 세웁니다. 큰 공을 세워. 그럼 큰 공을 세웠으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해 주면서 그때는 보상이 뭐겠어요? 모두 돈도 주지만은 땅으로 줍니다. 왜 땅으로 줄까요? 중국의 땅이 엄청 넓어버리니까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장 나하고 친한 사람을 땅 주인을 줘야 돼요. 멀리 뛰어서 땅을 쭉
그리고 우리는 봉건 그러죠. 땅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고요 이분도 땅을 받는데 땅 이름이 뭐입니까? 필지를 줘요. 필. 땅 이름이 필입니다. 땅 이름이 필인데 이 필지를 줬어. 이 필지를 주니까 성이 희에서 다시 땅 이름으로 바꿔서 뭘로 되겠어요? 필고가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고. 필호. 근데 우리가 그 성씨를 높일 때는 무엇을 붙입니까? 공자를 붙여요. 이분은 어떻게 이름이 돼요? 필고, 고, 그러죠. 이게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하면 뭐라고 할 때 이름이 뭐이 돼? 그러면 공고.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 말입니다. 이게 성씨는 필시고 그 다음 이름은 고다. 공은 성씨를 높인 말이다. 존칭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고 이 분이 우리의 위시의 저 윗대입니다. 아직 그럼 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저 꼭대기요. 아직 저 멀리 있어요. 필고 이게 이분이 이제 큰 땅을 갖고 필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예요. 근데 그 손들이 잘 됐으면 제왕이 될 거인데 손들이 가다가 잘 된 게 아니라 잘 못 돼버려요. 잘 못 되니까 이제 필시란 이름만 갖고 성만 갖고 있지 뭐 권력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쭉 내려가다 보면 필만이란 분이 계세요. 저 후손에 필만이란 분이 계세요. 이 필만이 또 전공을 해. 옛날에 전투에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면은 그만한 보상을 줬다 했는데 이분도 전투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워요. 어디를 전투에 나갔냐면 그 이제 우리가 말한 이때는 요거입니다. 우리 성이에요. 위지. 위나라 땅. 그 땅 이름이 이제 위지예요. 아까는 필지에서 위지로. 그래서 이제 위지로 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땅을 이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으니까 보상을 받게 되겠죠. 위지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또 바꾸겠습니까? 위시로. 위필만으로 바꿉니다. 성이 두 개나 되네. 필시. 위필만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뭐가 생겼습니까? 위시라는 성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위시의 위시 원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위시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생겨났죠. 그럼 우리 위시의 근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제일 먼저 문왕후 아들 누구였습니까? 문왕후 아들
희, 희고에서 필고에서 필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의문점, 또 이것은 이것 아닙니까? 한 점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강의를 잘했는 거예요. 예. 네, 각사함 넘어가랍니다. 이제 동네로 가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시들이 위나라 땅을 갖고 있어요. 엄청 넓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쟁은 전국 치궁 속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 중국 땅에서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까지 내려옵시다. 이제 요리 갔습니다. 동네로 갔습니다. 돈을 초과돼. 동문에.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 그 당나라 당태종 때 우리 이시도 상당히 그 권리도 있고 크게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특히 유명하신 분이 누굴까요? 당나라 때 위징. 위징. 우리 그 시조공 할아버지하고 같은 그 무렵이에요. 그 위징 이분은 어떤 일로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훌륭하고 유명하냐면 위징이란 분이 당태종 그 형님이 원래 처음에 이제 왕이었는데 그 형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동생 그 당태종 이게 당태종이 자기 형님이 위징이 태종 그 형님한테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 애가슴이 이거 앞으로 애건집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아뢰었던 분이 누구냐 위징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 태종 형님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을 텐데 그 말을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당태종 동생이 왕위를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징을 오라래. 너 왜 그때 이렇게 했냐? 그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부를 할 거니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 형님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은 당신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지가 말해요. 그러니까 당태종도 포부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큰 신하다. 라고 해서 내 신하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요 징이 그 당태종이 큰 궁궐을 지어놓고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에서 좋은 물이 나오니까 거기를 예천 그랬어요. 예천 단술 예천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시를 한번 지어주라. 그 지은 거 예천명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위징이. 그 글씨를 누가 썼냐면 중국의 큰 서예가 부양순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이지체, 부양순체 그래요. 거기에 우리 위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있고 요렇게 됐어요. 아까 처음 위는 뭐였습니까? 이때는 위나라 위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나라 위자예요. 위자가 약간 어쩝니까? 변형이 되어갑니다. 위징이 쓴 그 예천명에 구양순이 쓴 위자가 이렇게 위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시조공 경찰아버지가 이렇게 오실 때 이 위자를 갖고 오셨겠는가, 저 위자를 갖고 오셨겠는가, 그것은 미지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일단은 위를 갖고 왔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오게 됐는가? 그 우리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족보 1쪽 2번 이씨의 동네 그래가지고 김효보는 1759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우리 이씨 족보입니다. 근데 그 함흥 관북 지구에는 이미 족보가 있었어요. 또 이게 우리보다 또 앞서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것은 영의제 전제공 아버지 영의제공 때 족보를 만들게 했는데 이때 족보 면주에가 이런 것이 써져 있어요. 그 우리 시조공에 대해서 대당인, 사람은 당나라 사람인데 왔다 어디로 신라로 신라로 와서 관은 대아찬이다. 그리고 시호를 받았는데 회주군이라고 받았다. 그리고 회주는 지금의 자응 옛 이름이다 라고 지금 우리 초보 면주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잘못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대당인, 사신라, 관지, 대아찬. 이 대아찬은 어떤 사람들이 대아찬이 되냐면 그 성골이나 진골, 근데 성골과 진골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아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대아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못 돼요. 못 돼요. 이게 그 신라 보면 설총이라든가 최치원도 요 되슬이 대아찬까지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 대아찬을 했던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이다. 그 다음 시호, 시봉, 회주군 그랬는데 회주란 말은 이때 회주란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어요. 회주란 말은 1265년부터 1310년까지 45년간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45년간 여기가 회주 목이었어요. 목으로 승격이 되었다가 다시 자흥부로 강화가 됩니다. 이때 치소가 어디였냐? 방촌이었어요. 이게 이때 했다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 신라 땅에서 회주란 시호를 받았던 것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고로 유기공 다른 기록을 보니까 자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스스로 자자는 어떤 쪽으로 그런 말입니다. 당나라로부터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관서 홍능촌. 근데 보면 어디를 보면 홍농촌 그런데 우리 초보에는 홍능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능촌 위 대광공주 배신. 대광공주가 이제 시집을 왔는 거죠. 이쪽으로 오니까 대신 모시고 온 신하다. 그래가지고 벼슬이 대하찬을 했고 회주군에 보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이건 우리 초보 면제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럼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가? 우리 자흥시 대동고 1999년도에 발행한 대동고 면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한자로만 쫙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한글도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당, 당나라 꼭 그 앞에다 대자를 붙이면 그냥 그래도 될 거인데 대당 관서 홍농인으로 신라 선등여왕 7년 무술년 638년 즉
당 정관 12년에 출래 본국하여 관이 아찬에 아까는 뭐였습니까? 대아찬에서 이제는 한 단계 내려서 아찬을 할 수 있어요. 그 신라 6두품 중에서 가장 높은 아찬에 이르고 여조 충선왕 때 봉하여 지니 이제 고려 때 이제 맞게 돼요. 고려 때 들어와서 충선왕 때 봉하여 지니 회주로 봉해집니다. 회주는 지금의 장이다. 신라 선덕여왕이 도의 지사를 청함해 당 태종이 방위, 홍목, 기은, 길봉, 파락사를 파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 파락사로 왔던 방위, 홍목, 기은, 길봉 이분들의 족보가 우리하고 똑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그 맞는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락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시대로 뭐라 하냐면 그냥 그러지 말고 당 정관 파락사라고 하자. 정관, 당 태종 시대에 건너왔다라고 해보자라고 나중에 지금 홍시대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냐? 신라 선덕여왕이 도예지사를 청하니까 도예지사를 청해서 8분을 보내는데 그 중에 우리 위씨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디로 오셨냐? 오신 것은 또 대강 맞습니다. 대강 맞아요. 오신 것은 어디로 왔냐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남양. 그 당시 이름은 당성이었습니다. 당성. 여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국하고 바닷길로 가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올 때 그 삼동성에서 건너오면서 온 곳이 여기 당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홍씨들은 어디 홍씨입니까? 본관을 남양 그래요. 방씨들도 남양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흥 그래요. 그럼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당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신라에서 높은 벼슬도 하고 아니 경주 가서 살아야지 왜 어디 자흥으로 왔는 것처럼 모르겠으면 경주로 가셨단 말은 또 없어. 홍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불러놓고 큰 어른들을 불러놓고 너 거기서 살아보라 하여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그 동네 오신 거에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겠어요? 신라 선덕여왕 7년 당 정관으로는 12년에 몇 분이? 8분.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파락사라고 오셨다. 어디로? 남양으로. 당성으로. 지금의 화성시에 있는 서신면 우리 그 유씨 자흥 정치회에서 언제 한번 지금 가봤죠. 당성이. 예, 거기 가면 원래 비석을 8년비를 세우려고 했다 해요. 원래는 8년비 파락사 그 시도를 쭉 해가지고 8년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돈을 우리 시도를 걷어놨어요. 하려고. 근데 다른 성씨들은 아니다. 안 할란다. 이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못 해버리고 무엇을 했냐? 홍씨들이 자기들 거기 가면 비석 엄청 큰 비석이 있어요. 홍씨들 비석이. 홍씨만 딱 해놨어. 우리는 빼버리고 우리는 그 돈 상당히 많이 가져가지고 도문의 돈으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그 시조공이 이제 오셨습니다. 신라고 오셔가지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분파로 갑니다.
우선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시조에 보면 경 있습니다. 경 하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랍니까? 그 다음 중시조에 보면 창자, 주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오세에 보면 계자령 밑에 둘째 아들 계자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 옆에 6세의 소자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7세 두 번째 아들 문자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 14세 충자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15세 덕자령 이분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동그라미 몇 개 쳤습니까? 7개. 몇 분 쳤어요? 7개 쳤어요. 7분 쳤죠. 공통점이 뭐일까요? 제사를 모시는 분. 공통점이 우리 해주사 7연조 모셔진 해주사에 모셔진 7연조입니다. 자, 이제 경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도 낳고 이렇게 쭉 낳았을 거인데 쭉 떨어질 거 없어요. 그리고 중조, 창자, 주 그랬는데 그럼 그 사이는 어쩝니까? 알수 298. 비어요. 얼마나 비냐? 200. 아까 우리가 경자 할아버지가 오신 해가 몇 년도? 638. 638년 이때 오셨는데 298년. 창자주는 어느 시대? 고려 시대예요. 고려를 누가 세웠어요? 왕건. 태조 왕건이 몇 년도에? 930.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36.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궁예가 있었던 시대는 후삼국 시대이기 때문에 후백제나 신라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고려가 세워졌어요. 그 세운 해가 918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려가 태조 왕건이 후백제도 삽입하고 신라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삼국을 다시 통일하고 이걸 후삼국 통일 그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936년이에요. 자, 그럼 936년에서 638년을 빼봅시다. 한번 빼보시죠. 몇 년인가? 빼보면 계산이 좋습니다. 298년.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는 내가 해봐야 훨씬 기억하기 쉬워요. 298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있기는 있어.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계 그럽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실계년을 298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한 것은 기왕이면은 고려 건국할 때 이때를 하지 왜 후삼국 통일할 때까지 놔뒀다가 했냐. 약 18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조가 경자 할아버지고 중조 쭉 내려다 보면 5세 계자정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계자정. 이분이 태어난 것이 정확한 연대는 안 나왔지만은 추정 연도로 해서 10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38 한번 써보세요. 1038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 원자계, 문계 말고 문계 형님 원자계, 이 양반이 원감 국사입니다. 그 송광사에 모셔져 있고, 지난번 우리 덕산 대부님이 도문회장 하실 때 저기 보림사에도 그 이분을 모셨습니다. 원감 국사, 태어나신 해가 1226년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연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순천 성광사에. 근데 우리 족보를 보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족보에는 1106년으로 얼마나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몇년 전에 120년 차이가 나요. 이게 120년 후에 태어날 분을 쭉 끌어다가 1106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족보가 맞더라고요. 연대가 맞아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해버리면 그 실계 1038년에 할아버지가 태어나셨고 손자가 1226년에 태어났으면 차이가 몇 년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빼보시면 되겠죠. 288년입니다.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연대가 288년. 188년. 188년. 맞아요. 틀려요. 돌아가신 후에 애기 나았습니까? 이게 꿀었습니다. 유복자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았어요. 이거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문자계 이분들 그 태어나신 연도가 이렇게 우리 족보에서는 앞으로 쭉 잡아당겨놨고 실제로 저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로 쭉 밀어버리면 뒤로 밀어버리면 1226년으로 밀어버리면 어디가 좁아지겠습니까 이제? 그 뒤에 분들이 좁아져요. 나이가 한 15살 애기를 두들두들 낳아야 또 맞아가요. 그런 문제점이 우리 족보에 있습니다. 다음 그 16세를 한번 봐봅시다. 이게 15세까지는 혼자 아니면 서령 아들이 있었어도 무부 손이 없어버리고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15세 덕자룡 할아버지가 아드님 4분을 낳으십니다. 아드님 4분을 낳으셔가지고 원양공검 아까 우리 그 오은이 그 이야기 한 적이 여기도 보면 우리 그 논어회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섯 가지 덕이 있는데 그 자공 그 제자입니다. 자공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스승은 이러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다. 따뜻하고 어지르고 이걸로 이름을 많이 썼어요. 원양공검양 이런 덕을 가지고 있다. 아주 온순하시고 따뜻하시고 어지시고 공경스럽고 검소하시고 사양하시는 그런 덕을 갖춘 분이 공자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덕자룡 할아버지가 아들 넷을 낳아가지고 앞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자원, 자량, 자공, 네 아들까지만 낳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내보면 어쩔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예. 맞춰볼까요? 더 하시는 조금 하랍니다. 사자원 할아버지를 우리 그 족보 김효 초보에는 자원파 그랬어요. 자원파 그대로 휘를 써가지고 또 자량파, 자공파 그래갖고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능주, 장응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자응파냐 자응파라고 보면 여기도 자응파 여기도 자응파 능주파는 큰 집은 능주파라고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자자공 할아버지가 저 용산 사월로 가셨기 때문에 용산파라든지 꼭 지명을 쓴다면 지금 여기는 자자량 손들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자흥파 그래갖고 장천파 그것도 안 맞아요. 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원도 행원으로
거기 가서 미리 사신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사시면서 해온 파가 된 겁니다. 거기 파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장으로 갑니다. 18세를 봅시다. 이제. 많이 졌다. 18세 보면은 거기 문회 그랬는데 옛날에는 문회가 아니라 문계. 문중 그랬습니다. 중. 그 제일 큰 이 문중을 능주문중, 능주문회, 그 다음 장천문회, 행원문회, 여천문회, 용산문회, 관북문회. 문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몇 문회예요? 6개. 6개 문중입니다. 6개 문중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이게 18세에서는 문중으로 나눠졌고 분파가 되었고 다시 21세에 가서 이제 각 파로 또 나눠집니다. 여기는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 화손 능주문에는 두 개의 파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자우할아버지, 전자보할아버지 파는 그리고 장천문회에 8개 파, 행원문회에 8개 파, 또 여천문회에는 1개 파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3개. 우리 족보에. 그리고 용산문회에는 2파, 관북문회에는 6개 파입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파에 속해 있고 내 할아버지를 쭉 올라가면 누구신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문에. 도문에 우리가 도문에 명칭이 언제 생겼냐?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도문에는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하산문계. 이거 있었어요. 모선계. 모선계라고 했지. 뭐입니까? 모선계. 모성계가 있어요. 모성계라고 있었는데 1999년에 대종회가 1999년에 전국적인 단위로 해가지고 대종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90년. 그럼 실제로 보면 누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이름을 실제로 가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이렇게 99년 해버리니까 이때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선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산문계. 2005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사부를 보신 진갑도 회장님이 그 당시에는 뭐라 계장이라 했겠죠. 모선 계장이 돌아가신 상산 유성탁 씨 이분이 모선 계장을 하셨어. 2005년도에. 그럼 2007년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는데 2006년도에 우리도 모선계로 있을 게 아니라 각 문중들을 다 모아놓은 도시 그럴 때 도자인데 우리가 도합 그러죠. 어떤 걸 다 합했을 때 도합 그럽니다. 다 무엇을 합했습니까? 문중을 합한 것이 뭐냐? 도문회입니다. 이때 저 일대 회장을 이 양반이 2006년도에 이제 도문회장이죠. 도문회장을 하시고 2007년도에 1년간 임기를 마치시고 이게 2년입니다. 문계장 1년, 도문회장 1년 하시고 그다음 2대는 향산 위성열씨, 3대는 덕운 유양mek, 4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단, 그다음 5대는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아산.
6대는 강진이 계신 회양, 유한, 7대는 제가 했고 8대는 우리 덕산 회장님, 9대는 야정이고 지금 현재 10대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동문회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이시의 근원은 제일 먼저 이름이 뭐였어요? 희고. 희고에서 필고로. 필고에서 필만으로. 필만에서 위필만으로. 그래서 위필만으로 원조를 말했어요. 그 다음 동네는 몇 년도? 638년도. 어느 시대? 선동여왕. 신라 시대. 신라 누구? 선동여왕. 선덕여왕 때. 몇 사람이? 8사람. 하락사가 어디로? 남양으로. 당성으로 오셨다. 분파는 처음에는 16세에서 넷으로 쪼갰다가 더 쪼개져 가지고 18세에 가서는 크게 6개로 그래가지고 21세에서 지금 파가 생긴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필거울 후손 필만에서 예. 이제 이 관계가 위치가 됐다고 예. 하는데 이 필만으로 간 것이 예. 필시에서 갔으니까 그냥 위만 이렇게 와야지 왜 필시를 또 그럴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왜 이렇게 필지를 받았을 때는 필고 그랬으면 이제 위지를 받았으니까 위만 그래야했는데 성을 안 땡겨주고 그놈까지 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종에는 90년에 생긴 거 아닙니까? 아 1990년. 예. 예, 예. 1990년. 족보가 99년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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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제가 이 동문회하고 연을 맺은 것은 우리 연당 그 회장님이 4대 회장님이신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연당 회장님도 저를 몰랐고 저도 몰랐고 저는 또 우리 동문회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제가 그 공직에 있어서 그 참석도 안 했는데 퇴임하고 나오니까 우리 연당 회장님께서 저를 총무를 시켜주더라고요. 이 총무를 그때 하고 연당 회장님 모시고 그 다음 5대 회장님 모시고 6대 회장님 모시고 6년간 총무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연당 회장님하고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론 연구위원회가 3대 회장 때 보이론 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족보 5개 분야가 잘못됐다. 의심이 간다. 이것을 바르게 잡자 해가지고 모여서 쭉 이렇게 논의를 해서 몇 번 회의라고 해서 바로 잡아서 보이론 5가지를 딱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요 분야 그 5세 계자 정으로부터 저 7세 문자계까지 사이가 180년 정도가 떨어진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 하냐 그래가지고 보이론 연구에서는 그 사이에다가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을 대신에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맞췄어요. 그냥. 그러니까 또 뒤에 가서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조밀조밀하니까 또 몇 분을 빼내야 돼.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자 하겠는데 그래갖고 저기 지금 현재 그 회수사 앞에 그 비석 있습니까? 시주공 비문까지 전부 바꿔갖고 딱 해갖고 세우려 하니까 반대 의견이 나와요. 어떤 반대 의견이 나왔겠어요?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다. 요 세계조만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왜 너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바꿔버리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앞에다가 프랑카트를 붙여갖고 그대로 하면은 나는
물로 자살하겠다 그런 문구까지 막 써붙여가지고 그것도 어디다 붙여놨냐 우리 해주사 앞에다 붙였으면 제가 띄어요. 그 옆에 가면 유씨들 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붙여놨어. 왜? 유씨 제가 그러니까 거긴 줄 알고 거기다 다 붙여놨어. 또 그걸 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해결하고 그런 것이 영웅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연구하실 분들이 더 후손들이 이 분야는 바로 잡아야 할 분야예요. 또 다른 예. 중국에 가면은 네. 위나라 유씨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예. 그분들하고 저희 조상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조상들이에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위자를 쓸 때 위나라 위자를 써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성 위자를 쓰는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 뿌리는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